6월 4일 아저씨께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시험에, 공부에. 곧 여름방학이 시작될 테니 싸야 할 짐도 많아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마음뿐이라 속이 상하네요. 이번 여름방학에 줄리아는 해외에 나갈 거래요. 벌써 네 번째라더군요. 셀리는 숲속에 있는 통나무집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갈지 맞춰보세요. 참고로 록 윌로우 농장이나 셀리 집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시겠지요? 아저씨께서 반대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제 결심은 이미 확고하거든요. 저는 여름방학 때 찰스 패턴슨 부인과 매그놀리아라고 불리는 바닷가 별장에 머물 계획이에요. 그 집의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부인이 딸이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려고요. 부인이 둘째 딸에게는 영어와 라틴어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물론 자유시간은 별로 없겠지만 한 달에 $50씩 벌 수 있지요. 지금 제가 후원받는 돈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9월 1일에 가정교사 일이 끝나면 록 윌로우 농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께서 저희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답니다. 아저씨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는 자립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이번 여름방학을 잘 보내서 더욱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랄게요. 이런 말은 아저씨께서 저에게 해주셔야 하는 건데, 아저씨께서 올 여름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 주디를 잊지 말아주세요. 6월 10일 아저씨께. 최근에 쓴 편지들 가운데 이번 것이 가장 고민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결정했고 그 생각에는 결코 변함이 없지요. 아저씨께서 저를 유럽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호의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아저씨께서 후원해 주시는 학비를 마다하겠다면서 유럽 여행 경비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아저씨, 저를 호황된 사치에 물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스스로 포기한 일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않는 성격이랍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소유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진다면 견디기 힘들겠지요. 셀리와 줄리아의 경우는 아기 때부터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저는 달라요. 세상이 제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독립적일 수 있는 거예요. 제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름방학 때 가정교사를 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그놀리아에서 나흘 뒤 바로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비 도련님이 심부름하는 아이 편에 짤막한 카드를 보내왔는데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유럽에 가면 좋겠다고 다그치듯 말씀하시지 뭐예요. 그분은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친절한 신사분이 바로 아저씨요. 저를 대학에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다만 저비 도련님은 아저씨가 저희 후견인이자 옛날부터 가족끼리 가까이 지내온 사이라고만 생각하시지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은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마치 프랑스에 갈 계획이 있어 제가 파리에 도착하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그분이 제안에 잠시 귀가 솔깃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비 도련님이 다그치듯 저를 유럽에 가게 하려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마터면 다툴 뻔했어요. 그분은 제가 스스로에게 무엇이 이득인지 모르는 고집불통이래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짐을 싸서 매그놀리아로 왔어요. 저는 패턴슨 부인을 비롯해 두 딸과 함께 있지요. 막내딸 플로렌스는 정말 버릇없어요. 수업을 하려면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할 정도지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는 집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인이 두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방은 정원 한쪽이 절벽과 가까운 조용한 곳에 있어요. 저부터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곳에서는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럼에도 패터슨 부인은 제가 아이들과 밖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지요. 아저씨, 저는 그렇듯 이미 계획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실망스러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저씨께 항상 감사해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저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언젠가 아저씨가 저를 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처럼 똑똑한 아이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이에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아저씨, 물론 제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이런저런 꿈을 꾸지만 아마도 저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생활인이 되겠지요. 아저씨 변함없는 주디 올림. 8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느덧 여름이 가고 있네요. 저는 아침마다 패턴슨 부인이 멍청한 두 딸에게 라틴어와 영어, 대수학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낸답니다. 솔직히 큰딸 메리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둘째 딸 플로렌스는 공부에 가난한 아예 가망이 없고요. 하지만 둘 다 예쁘기는 해요. 외모가 예쁘면 멍청하건 똑똑하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누가 남편이 될지 참 안 됐어요. 하기야 남편들도 걔들 못지않게 멍청할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저는 오후가 되면 절벽을 따라 산책하거나 수영을 해요. 바다에서도 웬만큼 여유를 부릴 정도로 수영 실력이 늘었죠. 참, 파리에 있는 저배 도련님에게서 짧은 편지를 받았어요. 그분은 아직도 제가 자신이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을 언짢아 하시지만 록 윌로우 농장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셀리한테도 편지를 받았는데 다음 달에 2주 동안 숲속의 통나무집으로 오라며 초대하더군요. 제가 어디로 가든 아저씨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될까요? 이제 저도 4학년이니까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되겠죠. 실은 여름 내내 일했기 때문에 짧게나마 숲속 통나무집으로 휴가를 가고 싶어요. 셀리도 보고 싶고요. 친절한 카누를 가르쳐주는 셀리 오빠도 만나고 싶네요. 그러면 저비 도련님이 록 윌로우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 뿐이에요. 가끔은 아저씨도 저의 선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저는 조만간 숲으로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주디 올림. 셀리 맥브라이드의 통나무집에서 9월 6일. 아저씨께. 아저씨의 편지가 때맞춰 오지 못했네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제가 아저씨의 말을 듣기를 바라신다면 비서분께서 좀 더 빨리 편지를 쓰셔야겠어요. 저는 셀리 숲속 통나무집에 5일째 머무르고 있어요. 기분이 무척 좋아요. 모든 일이 순조롭거든요. 지금도 지미 오빠가 카누를 타러 가자며 저를 부르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편지를 이만 줄여야겠어요. 아저씨의 말씀을 거슬러 죄송해요. 아저씨는 왜 제가 마음대로 즐기는 꼴을 못 보시나요? 저는 여름 내내 일했기 때문에 휴가를 즐길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저씨에게 몇몇 결점이 있지만 저희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주디 올림.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4학년이에요. 새로 학보사 편집장이 되기도 했지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앞날이 막막한 고아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모든 일이 급속히 진행되지요. 저비 도련님이 록 윌로우 농장으로 붙이신 편지가 학교에 보내졌어요. 그분은 갑자기 친구들과 요트를 타러 가게 되었다며 이번에는 록 윌로우 농장에 갈 수 없다면서 미안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보고는 농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 학교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셀리의 숲속 통나무집으로 갔다는 것을 줄리아에게 들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저비도련님은 제가 그런 사실을 짐작할 줄 정말 모르셨을까요? 남자들은 참 눈치가 없어요. 아저씨 벗 주디 올림. 추신. 우리 기숙사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가 제가 고아원에서 쓰던 앞치마와 똑같은 것을 두르고 계세요. 하루빨리 다른 모양의 앞치마를 사드려야겠어요. 그 앞치마를 볼 때마다 치가 떨리거든요.